오늘은 저번에 동생 거 야마 트레이서 리뷰했던 그 장소에 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봅니다. 제 바이크는 가와사키사의 8칸 보야저 1700 이란 모델이고요. 가와사키에서는 거의 투어링으로서는 제일 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2000cc가 있긴 한데 그거는 페어링이 없고 뒤에 탑박스가 없는 모델이고 해서 그거는 이제 로드킹하고 비슷한 그런데 이거는 할리로 치면은 울트라 클래식하고 비교되는 모델이겠습니다. 아니면 로드 글라이더 하고 어떻게 보면은 페어링이 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글라이더 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울트라 클래식하고 비교하면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바이크는 2014년식 이고 지금 48,000km를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보면은 2기통 V형 V2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V형 2기통 그리고 1700cc라고 써 있는 거는 cc입니다. 1700cc. 그 다음에 뭐 할리하고 비교하자면은 할리처럼 공랭식 냉각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순행식입니다.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순행식이고 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랭식이어서 달리는 바람으로만 식혀주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면은 냉각팬을 돌려서 식혀줍니다. 그래서 울트라 클래식이나 뭐 그 할리 드라고는 좀 다르게 지금 그 냉각 효율이 조금 좋습니다. 이런 요즘 같은 그 날씨 뜨거운 한여름에는 할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달리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시내 주행이나 그럴 때는 엔진열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할리 부대들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할리 타는 사람들은 할리만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할리를 타기 전에 이 바이크를 지금 투어링으로서는 처음 타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가격대가 할리에 비하면은 엄청 저렴합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옵션을 할리처럼 1000만원, 1500만원씩 하지 않아도 그 상태로만 타도 어느 정도의 옵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리보다도 있을 건 더 있다고 봐도 되고요. 계기판 쪽입니다. 로드 글라이드는 페어링이 고정이 되어 있고 핸들은 따로 움직이죠. 근데 이제 울트라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핸들에 페어링이 붙어 있어서 이 계기판이 같이 핸들 돌릴 때마다가 같이 움직이지만 로드 글라이드처럼 핸들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압식이라 유압식 클러치
그래서 너무 가볍습니다. 할리같이 뭐 기계식 케이블을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 유압식이라서 더 훨씬 가볍고요. 요거는 뭐 겨울철에 손 안 시렵도록 막아주는 옵션을 장착한 거고요. 스크린도 순정은 아니고 전 차주가 골드윙이나 다는 이 대형 스크린을 장착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겨울철 같은 데는 추울 때는 문을 닫고 여름철 같은 데는 해서 바람이 가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이 있어서 스위치 누르고 세팅하면은 80km로 달리다가 세팅하면은 80km로 악셀을 당기지 않아도 쭉 나가는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원래 순정 상태로 나오면은 스피커가 앞에 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들 보니까 앞에 있는데 지금 여기 뒤쪽에 팬덤 좌석 쪽에다가 이거 추가적으로 옵션을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순정 옵션인 것 같고 추가해서 다른 것 같고 열선이 있습니다. 운전석 뭐 조수석 이게 열선이 들어가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바가 차이가 할리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쇼바가 4단계 조절식입니다. 순정 상태인데 4단계 조절식. 혼자 탈 때는 1단, 혼자 타면서 박스에다가 짐을 가득 실었을 때는 2단, 그 다음에 뒷좌석에 텐덤자가 탔을 경우에는 3단에다 놓으면 되고요. 텐덤자를 타고도 박스에 짐이 많이 있다 그럼 4단 정도에 놓으면은 쇼바가 탄탄하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투어하기에는 승차감이 너무 편합니다. 할리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안 좋다고 단단하다고 그래서 뭐 쇼바들을 뭐 150만원 200만원 주고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앞뒤 여기에서도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앞뒤에 있고, 그 다음에 볼트 게이지 여기가 있습니다. 배터리 볼트 게이지고요. 이쪽에는 에어클리너가 있는데 에어클리너가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 10만원 가와사키 그 부품에다 물어보니까 10만원 정도 가고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요거는 할리에는 없는 팬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팬을 돌려서 저쪽 반대편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쪽 밑으로 내려보내는 팬이 있습니다. 이게 엔진 열이 이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멈췄을 때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요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할리처럼 일제차들은 이렇게 카바가 열 카바라고 해서 엔진 열을 차단해주는 플라스틱 카바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열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있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여기 배기를 통해서 나가는 이쪽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서 이쪽 열을 운전자에게 올라가지 않게 빨아들여서 저쪽 바깥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울트라 클래식하고 다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바람을 무릎 페어링 겨울에는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고 여름 같은 때는 엔진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엔진열을 식혀주고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건 옵션이 되어 있는 거는 레일가드. 이 레일가드는 추가적인 옵션인 것 같고요. 이 탑박스에도 보면 이 러기지 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짐을 실는 침대. 요것도 옵션으로 달아 놓은 거고요. 물론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전 차주가 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운전자 등받이가 있으면 엄청 편하더라고요. 등에 기대고 가서 장거리를 가는데도 무리 없고. 그리고 팬덤자 발판이고, 안개등도 순정으로 다 달려 나오고요. 뭐 LED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전구만 박혀 있는 상태고, 뭐 타이어는 제가 요번 갈고 뭐 한 2,000km 밖에 안 탔습니다. 타이어 앞뒤로 다 달아놨고요. 안개등 및 하바기가 이렇게 되는 안개등도 추가로 달아져 있고, 뭐 여기는 블랙박스 전면에만 있어요. 제 거는 후면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추가로 장착해 놓은 거고, 이게 바이크가 이 앞뒤 연동 브레이크라서 앞에를 잡으면 앞에가 먼저 들고 바로 조금 있다가 뒤에가 같이 들어집니다. 뭐 뒷브레이크를 밟아도 마찬가지로 앞브레이크가 잡히는 거고, 몇 대 몇으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연동 브레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할리는 연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2014년식의 가격으로 이걸 산다고 했을 경우에, 할리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2008년식이나 그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이걸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한 5년, 6년 정도는 더 좋은 이바기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플러는 제가 순정이 껴져 있었는데 제가 교환을 했습니다. 일제 바이크들은 순정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서 뭐 따로 장착할 거는 없는데, 이 배기 때문에 이것만 사서 구매해서 제가 직접 양쪽 코브라 머플러 교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배기음은 배기 소리는 뭐 할리 뺨싸다고 때릴 정도로 정말 큽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크롬들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할리처럼 막 크롬 도배를 할 필요도 없고, 돈 들여서 굳이 요쪽 이런 데까지도 할리거들은 튜닝을 크롬으로 다 하는데, 굳이 뭐 그거 있으나마나한 그거죠. 자기 만족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TPMS 전 차주가 앞이 그 공기압 센서거든요. 이걸 달아놨는데 뭐가 센서가 안 좋은 건지 지금 제대로 작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옵션은 뭐 이 같은 기종으로 봤을 때 다른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른 바이크들에 비해서 옵션은 다 더 많이 돼 있다고,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돼 있는 축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가 있어서 그 라이딩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달리기 좋은 바이크죠. 한 가격 대비 할리 뭐 2008년식, 9년식을 산다고 봤을 때는 처음 투어링으로 입문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적으로 좋고, 뭐 고장날 확률도 좀 더 적은 것 같아서 이게 가성비 좋은 바이크일 것 같습니다.
입문을 투어링을 이 대형 투어러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를 한번 타보시고 할리로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가져왔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만족하고요. 저도 어차피 뭐 할리를 언젠가는 탈 겁니다. 하지만 뭐 탈 바이크들이 타보아야 될 바이크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타보고 지금 채 2년이 1년 하고도 몇 개월 안 됐어요. 가져온 지. 그래가지고 거의 텐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집사람이 안 타지만 이제 가을에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면은 텐덤 하고 다니기에 정말 좋습니다. 승차감도 좋고요. 상태는 뭐 깨끗합니다. 지금 14년식에 48,000이면 많이 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뭐 매주 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웬만하면 타는데, 이거 타고 이제 10월에는 제주도를 배를 타고 직접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친구들과. 그때도 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지만은, 이거 타고 또 다른 것도 타보고 하려고요. BMW도 좋고 고속 투어로도 또 좋아하는 뭐 장르고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골드윙의 생각은 없습니다. 골드윙 신형은 뭐 디자인상으로 괜찮아서 근데 너무 비싸서 신차도 들어오지도 않지만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할리하고 비교해 보자면 할리 말고는 이 일제나 인디안이나 빅토리나 뭐 이런 류의 그 이외에 할리 이외의 차량들은 거의 이 엔진 필링이 비슷합니다. 규칙적이고 그래가지고 할리만 지금 고동감이 있죠. 그 고동감 때문에 그 할리를 타는데, 할리도 뭐 달리면은 뭐 거의 비슷해요. 이거 달리는 느낌이 엔진 필링은 비슷한데, 이제 멈췄을 때나 저속 주행할 때의 그런 고동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타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다른 바이크들을 안 타보고 할리를 탄 사람들은 아마 다른 바이크를 타도 재미를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진동과 고동감이 없으면 정말 심심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조용하고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다른 바이크들을 먼저 타보고 최종적으로 할리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할리를 한 대 갖고 있고 세컨으로 다른 바이크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기변병이 오지도 않았고 뭐 굳이 다른 것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다른 걸로 간다고 하면 K1600 GTL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텐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다리가 짧기 때문에 GT보다는 GTL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윙은 뭐 텐덤자들은 텐덤자를 위해서는 골드윙이 맞는데, 텐덤과 또 이렇게 혼자서 또 코너를 즐길 수 있는 바이크가 BMW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는 뭐 친구 할리 울트라 클래식을 한번 타보고 그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리뷰 마치겠습니다.